안녕하세요. 투가리TV의 가솔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주 팜랜드가 오르는 이유 4가지 중 마지막 피크 팜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피크 팜랜드가 농지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80억이 무려 1년 전에 돌파했다 그럽니다. 2022년 한 11월쯤에. 그리고 사실은 뭐 중국, 인도에 출생 신고 안 한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90억 돌파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곧 100억을 돌파한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인구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살려면 최소한의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데 네. 이 먹을 게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가. 이 점점 이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더 이상 늘지가 않으니까. 네. 실제로 우리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이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 엄청난 인구 증가랑 지구 황폐화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살려면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제 황폐화된 지역에서도 자랄 수 있는 옥수수를 전 지구에 이제 저렇게 경작을 합니다. 아. 근데 저게 영화가 아니고 충분히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영상은 엑소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한 영상입니다. 하지만 사실 엑소님의 영상에서 말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명력이 좋은 옥수수라 할지라도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황폐한 땅에서 자라는 옥수수, 밀 같은 곡물들도 물과 비료가 없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 지구에 옥수수라도 심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실제로는 이미 옥수수도 심을 수 없는 환경의 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크 파밍 랜드, 전 세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면적의 최고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피크 파밍 랜드가 1년, 2년 혹은 10년 후부터 시작되면 다행인데 2000년 초반부터 피크 파밍 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지구상에 농산물이 생산되는 땅의 면적은 줄기 시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농업 기술의 발달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증가로 현재까지 식량 생산량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되는 식량의 양보다는 부족합니다. 세계 농업 생산 보고서를 보면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식량 생산량을 수치화한 TF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식량이 앞으로 더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색 선은 현재 우리 능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을 뜻하고 초록 선은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뜻합니다. 두 선의 간격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현재 기술로는 우리가 필요한 식량을 생산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기후와 땅입니다. 기후 문제는 누구나 아는 문제이니만큼 그렇다 치더라도 UN 보고에 의하면 매년 없어지는 농지의 크기가 12밀리언 헥타르입니다. 매년 여의도의 2666배, 매일 여의도 7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를 계속 개발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땅을 농지로 개발하는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오염된 토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개발을 한다는 것은 땅을 다 밀어버려야 합니다. 땅을 다 밀다 보면은 당연히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다 밀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 문제 때문에 농지가 줄고 있는데 부족한 농지를 더 개발하면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대형 농업 회사들은 환경 생각하지 않고 농지 개발을 할 수만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농지 개발의 기본 조건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도 물과 비료가 있어야 합니다. 비가 오는 지역, 그리고 비료가 배달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호주 중간은 대부분 사막 또는 빈 땅입니다. 땅 상태는 작물을 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너무 비가 안 오는 곳이고 강도 없어서 농업 용수 확보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비료 배달 또한 문제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라면 배송이 뭐가 문제냐 하시겠지만 40에서 50톤 비료를 실을 수 있는 트럭이 수십 번, 수백 번에 걸쳐서 4,000에서 5,000km를 운전해서 배송한다면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대형 농업회사는 이런저런 조건에 맞는 농지 개발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없어지는 땅의 부족분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주택은 부족하면 아파트처럼 높게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힘으로 농지를 늘리는 게 2000년 초반부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있는 농지라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지가 없어지는 상황, 직접적인 환경 오염, 기후 변화의 피해는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등 대부분의 북반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반구 호주는 북반구에 비해 아직은 훨씬 피해가 적습니다. 식량은 계속 부족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자꾸 줄고 농업 대국인 미국에 비해 저렴한 농지 가격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은 농업 기술력과 북반구보다 덜한 기후변화, 식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세계적 트렌드 속에 남반구라는 지리적 이점까지 호주 농지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호주 농지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4가지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농지가 생각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상은 호주 농장 투자를 어떻게 하고 또 농장은 어떻게 운영되며 그리고 투자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농장 투자의 단점, 리스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 호주 농지 투자 결정에 큰 도움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